이현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낡은 백팩을 메고 잿빛 벽돌로 지어진 하숙집을 나서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특별할 것 없는 21살의 대학생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현, 전공은 경제학이었고 세상의 복잡한 이치와 냉정한 현실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차가운 현실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였다. 그의 통장 잔고는 언제나 3만 원 아쉬워 남짓이었다. 그는 그것이 소중한 삶의 비상금이라 여겼지만 동시에 그 돈으로 낡은 스니커즈 한 켤레조차 쉽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이현은 익숙한 길을 따라 학교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어서 거리는 한산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흔적이 역력한 취객 몇몇이 비틀거리고 있었고 신문을 돌리는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고요를 깼다. 이현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세계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야에 낯선 풍경이 들어왔다. 길모퉁이 버려진 폐지 상자돔이 옆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흰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남루한 겉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노숙자인가 싶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손은 힘없이 바닥을 긁고 있었다. 이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였다. 수업에 늦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멈춰 세운 것은 노인의 상태보다도 그의 지갑 속 3만 원이었다. 이 돈을 쓰면 그는 당장 점심밥조차 해결하기 어려워질 터였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은 지독히도 길게 느껴졌다. 이현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의 목소리와 양심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너는 3만 원밖에 없어. 이 돈 없으면 이번 주 버틸 수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현실은 차갑게 속삭였다. 하지만 저분은 지금 도움이 필요해. 내가 아니면 누가 돕겠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아니잖아. 양심은 뜨겁게 외쳤다. 결국 이현은 현실의 차가운 목소리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시선은 이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현은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여기 길모퉁이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희미하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다급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현은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머니.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차가운 노인의 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다. 이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구급대원 한 명이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보호자 되십니까? 이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지금은 제가 보호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정신없이 돌아갔다. 이현은 노인을 따라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노인은 단순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었고 몸 상태가 꽤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노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투여해야 할 약물을 언급하며 병원비와 약값을 말했다. 이현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갑을 꺼냈다. 그의 지갑 속에는 그의 전 재산인 3만 원짜리 현금 한 장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카드는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잔고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안 되네요. 혹시 현금은 안 되나요? 이현은 다급하게 물었다. 병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현금도 가능하지만 지금 필요한 금액이 3만 원보다 훨씬 넘습니다. 이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자신이 가진 돈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는 몸서리쳤다. 잠시만요. 이현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빚을 내야 할까 아니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싶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했다. 그는 ATM 기기를 찾아 헤맸다. 그는 자신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3만 원을 모두 인출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신의 손에 꼭 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저기요, 이 돈으로라도 먼저 급한 약값부터 지불할 수 있을까요? 이현은 병원 직원에게 3만 원짜리 현금 한 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약값은 이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때였다. 이현의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돈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현이 뒤를 돌아보니 낡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다. 남자는 이현의 손에서 3만 원을 받아들고 병원 직원에게 건넸다. 이건 이 학생이 지불한 겁니다. 나머지는 제 카드로 결제해 주십시오. 남자의 카드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결제되었다. 이현은 그 남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남자는 이현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는 이현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노인분은 괜찮으실 겁니다. 이만 돌아가 보시죠. 이 일은 잊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이현은 멍하니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노인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요, 제가 깨어나실 때까지 옆에 있어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분은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남자의 말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현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찝찝함과 함께 낯선 남자와 노인에 대한 의문이 떠올랐다. 노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남자는 또 누구일까? 이현은 텅 빈 지갑을 들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썼지만 정작 노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그는 그날의 수업을 모두 놓쳤고 터덜터덜 학교 앞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마음은 씁쓸했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지만 그의 선의는 돈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그는 3만 원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날 밤 이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는 3만 원을 잃었지만 그것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그 3만 원이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비록 당장 배가 고프고
내일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다음날 아침 이현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다. 텅 빈 지갑 때문인지 잠자리가 유난히 불편했고 어젯밤의 고민이 깊은 한숨으로 이어졌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로 향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는 3만 원을 잃었고 그 3만 원의 빈자리가 뼈 아프게 느껴졌다. 이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 정문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을 멈추었다. 학교 정문 앞 도로 전체가 마치 VIP 행사장이라도 된 듯 수십 대의 검은색 고급 리무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벤츠 S클래스, 롤스로이스 팬텀 등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 나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차 옆에는 검은색 양복을 빼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꼿꼿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무표정하고 날카로웠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바빴다. 이현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군중 속에서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중년 남자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낡은 정장 대신 그의 몸에는 재단이 잘 된 최고급 양복이 걸쳐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훨씬 더 날카롭고 위험 있어 보였다. 남자는 이현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다. 이현 군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낮고 진중했다. 이현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만. 저를 따라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자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이현의 팔을 잡고 리무진이 늘어선 곳으로 이끌었다. 이현은 영문을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갔다. 그가 탄 리무진은 롤스로이스 팬텀이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실감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고요한 학교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주변에서는 도대체 누구야? 혹시 연예인인가? 재벌 2세인가? 하는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그는 어색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리무진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천지그룹이라는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었다. 천지그룹, 이현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주름잡는 초일류 기업. 이곳이 어제 그 노인이 쓰러져 있던 폐지더미 옆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의 시선을 압도했다. 그는 중년 남자의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우주선처럼 소리 없이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 층계가 열리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거대한 회장실이었다. 그곳에는 어제 그가 병원에서 만났던 노인, 즉 천지그룹의 회장인 장은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그녀의 표정에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앉아라. 장근숙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현은 그녀의 맞은편에 있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장 회장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이현에게 건넸다. 이현은 어색하게 차를 받아 들었다. 어제는 고마웠다. 자네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 장 회장은 이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없습니다.
3만 원. 자네의 전 재산이었더군. 장 회장의 말에 이현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내 비서가 자네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자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네가 어제 그 3만 원을 꺼낼 때 얼마나 망설였는지도 알고 있다. 장 회장은 이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자네는 결국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했지. 그리고 그건 아주 용감한 결정이었어.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행동이 철저히 분석되고 평가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불안감과 함께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잔인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이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 고작 이런 애 때문에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드셨습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장 회장의 손자이자 천지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김도현이었다. 장은숙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도현아, 예의를 갖춰라. 이현군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김도현은 장 회장의 말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생명의 은인이라뇨. 3만 원짜리 약값도 못 내서 남의 돈을 빌리는 애가요. 아마 할머니께서 누구인지 알고 접근했을 겁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죠. 김도현의 말에 이현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는 분노했지만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김도현을 응시했다. 장은숙 회장은 냉철하게 손자를 바라보았다. 네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구나. 모든 사람을 너처럼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야. 오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현군 맞죠? 당신의 3만 원짜리 선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김도현은 이현에게 싸늘한 경고를 던지고는 회장실을 나갔다. 김도현의 경멸과 오만함에 이현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그의 선의가 불순한 의도로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고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눌렀다. 그의 눈은 김도현의 사라진 뒷모습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다. 장은숙 회장은 김도현이 나가자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현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 손자가 좀 거칠지. 하지만 너의 진심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현은 씁쓸하게 말했다. 이현군, 나는 자네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 어떤 것이든 말해보거라. 장 회장의 제안에 이현은 잠시 고민했다. 돈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 역시 이 자리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보상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건강이 괜찮으시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현의 대답에 장은숙 회장은 예상치 못한 듯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이현의 순수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현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다. 자네가 내게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에게 보상을 해주겠네. 자네가 가진 3만 원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군. 이현군, 오늘부터 자네는 천지그룹의 신입사원이 되어라. 자네의 전공은 경제학이었지. 자네의 능력과 재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네. 장은숙 회장의 제안은 이현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재벌그룹의 신입사원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다. 하나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거대한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겪게 될 혼란과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지.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솔직함과 용기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게. 이현은 회장실을 나오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다. 3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게 될 세상은 단순히 부와 명예가 가득한 곳만은 아닐 터였다. 김도연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 자리와 관련된 음모와 계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에는 이제 막 시작된 싸움에 대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이연의 새로운 삶은 한마디로 충격의 연속이었다. 이른 아침 전날 그를 맞이했던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G92 하숙집 앞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낡은 하숙집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차량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하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이현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며 차에 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백팩을 메고 버스를 타던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출근 첫날 그는 천지그룹 본사의 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장은숙 회장이 직접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연민과 기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현 군그룹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자네의 첫 임무를 발표하겠다. 장 회장은 탁자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천지그룹의 계열사 중 스카이건설이라는 곳이 있다. 최근 그곳의 지방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예산 문제가 발생했네. 자네가 그곳에 가서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게. 이현은 의아했다. 지방의 작은 건설 계열사의 예산 문제라니. 천지그룹의 회장이라면 당연히 부사장이나 전무이색에 맡겨야 할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일종의 시험대였다. 제가 아직 신입이라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은숙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자네에게는 눈과 머리가 있지 않은가. 이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시선으로, 자네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보길 원한다. 자네가 가진 3만 원의 순수한 마음으로 말이야. 자네의 판단을 믿는다. 그녀의 말은 이현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묘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를 수락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이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그는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김도현이 비열한 미소를 띠며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중년의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다. 그 역시 이현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현군 할머니께서 자네에게 첫 임무를 맡기셨다는 말을 들었네. 스카이건설의 예산 문제라. 하하, 정말이지 할머니의 유머 감각은 대단해. 김도현은 노골적으로 이현을 비웃었다. 이쪽은 스카이건설의 부사장 최동진 씨다. 앞으로 자네가 일하게 될 곳의 책임자시지. 최동진 부사장은 이현을 훑어보며 말했다. 회장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자네 같은 풋내기가 내 일을 망치는 것을 원치 않네. 그냥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게.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과 함께 이현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이현은 김도현과 최동진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임무를 통해
이현을 짓밟고 회장에게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속셈이었다. 이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부사장님, 저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라는 말씀은 아마 부사장님께서 더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의 말에 김도현과 최동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이현이 자신들을 향해 조롱하는 것을 깨달았다. 김도현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이현을 노려보았다. 개이온 방진 자식. 이현, 넌 네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너 같은 애송이 하나쯤은 숨도 못 쉬게 만들 수 있는 곳이야. 두고 보라고. 이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는 이미 김도현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들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는 다음 날 바로 스카이 건설의 지방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은 대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아직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에 위치해 있었다. 현장 사무실은 조립식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최동진 부사장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몇몇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현은 첫날부터 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모든 예산 집행 보고서와 계약서 그리고 현장 작업 일지까지 꼼꼼히 살폈다. 직원들은 그런 이현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뭐라도 캐낼 줄 아는 모양이군. 풋내기가 뭘 안다고 저러는지.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는 수작이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갈 텐데. 이현은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했다. 그는 자료를 분석하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산은 계속해서 추가되었지만 현장의 진행 상황은 더뎠다. 또한 모든 계약은 특정 하청 업체들과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현장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다. 그는 커피 한 잔으로 밤을 새우며 수많은 숫자와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맸다. 그는 경제학 전공자답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특정 계약들의 불투명한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이현은 현장 소장에게 직접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소장님, 이 계약서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 회사는 다른 업체들보다 2배 이상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 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그건 자재의 품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A 회사가 납품한 자재의 품질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현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장 소장은 최동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을 따돌리려 했지만 이현의 논리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이현을 피해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현의 이러한 행동은 김도현의 귀에 들어갔다. 김도현은 이현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최동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했다. 최 부사장 그 녀석이 회장님께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당장 쫓아내. 회장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개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야. 최동진 부사장은 김도현의 지시대로 이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현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연이어 부여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이현을 고립시키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이현의 말을 무시했고 중요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이현은 완전히 혼자였다. 그는
밥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홀로 자료를 분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현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는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몰래 자료를 복사하고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녹화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퍼즐의 일부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독한 싸움 속에서 이현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장의 한 젊은 신입 직원은 이현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연민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이현에게 몰래 다가와 말했다. 저기, 이현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이현은 그 젊은 직원에게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진심을 읽고는 미소를 지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현 씨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썩어빠진 현장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 젊은 직원의 도움으로 이현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특정 자재들의 계약서와 실제 납품된 자재의 품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 모든 것이 최동진 부사장과 김도연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와 뜻을 함께하는 작은 불씨가 생겨난 것이다. 스카이 건설 현장은 이현에게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최동진 부사장을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과 이현의 외로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현은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조금씩 진실에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최동진과 그의 수하들은 이현을 더욱 압박했다. 그들은 이현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중요한 서류를 숨겼으며 심지어는 이현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이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은 밤늦게까지 현장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우연히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전임 현장 소장이 쓰던 것으로 보였다. 이현은 무심코 수첩을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이니셜들이 가득했다. 이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밤새도록 수첩의 내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암호가 특정 하청업체들과의 비자금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KDH라는 이니셜과 함께 최동진 부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KDH, 그것은 김도연의 이니셜이었다. 이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부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스카이건설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김도연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장은숙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도연의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젊은 직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몰래 젊은 직원에게 수첩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젊은 직원은 충격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다. 이현 씨,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김도연 이사가 천지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맞선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현은 단호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이 부패를 눈감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부패는 결국 이 나라의 미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의 용기에 젊은 직원도 용기를 얻었다. 알겠습니다. 이현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김도연 이사는 분명 이 모든 것을 은폐하려 들 겁니다. 이현은 그 젊은 직원의 도움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바로 천지그룹 본사에서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직 감사팀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과거 김도연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현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망설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김도연 이사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해 왔습니다. 나 역시 그의 희생양이었고 제어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현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전직 감사팀 직원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이현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가졌던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았다. 좋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김도연은 겉으로는 신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맹수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을 짓밟으려 할 겁니다. 전직 감사팀 직원은 이현에게 김도연이 운영하는 비밀 장부를 넘겨주었다. 그 장부에는 스카이건설뿐만 아니라 천지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현은 그 장부를 보며 김도연이 얼마나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현의 이러한 움직임은 김도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동진 부사장은 김도연에게 이현이 심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김도연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 애송이에게 감히 내 비밀 장부를 넘겨준 자가 누구야, 당장 찾아내서 모조리 없애버려. 그리고 그 이현이라는 녀석,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야겠군. 김도연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이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현의 하숙집 주인을 매수하여 이현을 쫓아내려 했고 이현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이현을 설득하도록 협박했다. 그러나 이현의 가족들은 그의 정직함을 믿고 이현을 응원했다. 그리고 그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그의 편에 서주었다. 이현은 가족들의 믿음과 지지에 힘입어 더욱 강해졌다. 김도연은 이제 이현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현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김도연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이현의 주변에는 이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젊은 현장 직원, 전직 감사팀 직원, 그리고 이현의 가족까지. 그들은 모두 김도연의 부패에 대한 분노와 이현의 순수한 정의감에 감동하여 이현의 편에 섰다. 이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부패의 싸움을 이끌고 있었다. 이현은 김도연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김도연은 분명 자신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이현은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도연의 모든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김도연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연의 오만함은 이현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집착으로 변해갔다. 이현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이현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여겼다. 김도연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그 이현이라는 놈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다. 다음 주에 열릴 이사회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 깨끗하게 아무도 모르게. 김도연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전문적인 용역 업체들을 동원하여 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이현의 핸드폰을 도청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미행했다. 그러나 이현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김도현의 행동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현은 김도현이 자신을 얕잡아 볼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았다. 이현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교묘했다. 그는 김도현의 비서실장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중요한 정보들을 흘렸다. 그는 젊은 현장 직원과 만나 암호가 담긴 서류를 주고받는 척했고 전직 감사팀 직원과 통화하며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김도연의 비서실장이 듣고 보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이현 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엿듣고 있을 겁니다. 젊은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현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패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을 파고 있는 거지. 김도현의 비서실장은 이현의 행동을 그대로 김도현에게 보고했다. 이사님, 그 녀석들이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사회에서 그 장부를 공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역시 애송이는 애송이군. 자신의 패를 너무 쉽게 드러내는군. 좋아, 그 장부를 빼앗아 오게.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현은 김도연이 자신을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그때가 바로 김도연이 움직일 최적의 시간이었다. 그는 미리 젊은 직원과 전직 감사팀 직원에게 연락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날 밤 이현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걸었다. 그의 뒤에는 김도현이 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이 미행하고 있었다. 이현은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말했다. 네, 이사님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장부요. 장부는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현의 연기에 용역업체 직원들은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이현이 통화를 끝내자마자 그에게 덤벼들었다. 이현은 예상대로 그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그들을 움직이는 전략가였다. 이현 씨, 그 장부 내놔.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현을 애워싸고 위협했다. 이현은 비웃음을 흘렸다. 장부, 무슨 장부를 말하는 거죠? 시치미 떼지 마. 네가 가진 비자금 장부 말이야. 아, 그 장부 말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가짜 장부입니다. 진짜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현은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현의 말에 혼란스러워했고 그 틈을 타 이현은 그들을 제압하고 탈출했다. 이현은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척하면서 그들을 미리 정해둔 장소로 유인했다. 그곳에는 젊은 직원과 전직 감사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붙잡고 그들의 입에서 김도연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현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는 김도연의 오만함을 이용하여 그가 직접 이현을 공격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그 공격 과정에서 김도연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이현에게는 김도연의 부패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김도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까지 생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김도연과 최동진 부사장,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이현에 대한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김도연은 이현을 보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현 군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거지? 오늘은 이사회라 자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제어도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스카이건설의 예산 문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이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최동진 부사장이 나서서 이현을 막아섰다. 무슨 보고서를 말하는 건가? 내가 받은 보고서는 이미 회장님께 제출되었다. 자네는 아무것도 제출할 자격이 없네. 그때였다. 장은숙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비서실장의 손에는 이현이 작성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장근숙 회장님, 저 녀석이 감히 이사회에. 김도연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장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도연아,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이현 군의 보고서를 듣겠다. 이현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USB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스카이건설의 예산 집행 내역과 함께 최동진 부사장과 하청 업체들 간의 불법적인 계약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이현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이 모든 비리들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는 스카이건설의 예산 문제가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횡령과 배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최동진 부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현은 말을 멈추고 김도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모든 비리는 김도현 이사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로 김도현 이사님이 직접 관리해온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는 스카이건설뿐만 아니라 천지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도현은 이현의 말에 완전히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현이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당황함과 동시에 격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저 녀석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 장부는 조작된 겁니다. 할머니, 저 녀석을 당장 쫓아내십시오. 김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러나 장은숙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비서실장은 작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녹음 파일에는 김도연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이현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김도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장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대한 권력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낱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장은숙 회장은 김도현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도현아, 너의 오만함이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끄는구나. 너는 나의 손자이지만 천지그룹의 후계자가 될 자격은 없다.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현이 제출한 보고서와 김도현이 이현을 제거하려 했던 녹취 파일은 모든 임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모두 김도현의 권력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김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패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현군. 장은숙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울렸다. 계속하게 자네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게. 이현은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장근숙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스카이건설의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김도연 이사님이 수년간 진행해온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천지그룹의 감사팀과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현의 말에 김도연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 할머니, 이 녀석이 절 모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장은숙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도현을 응시했다. 도현아, 너의 오만함이 끝까지 너를 속이는구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네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나의 눈을 피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것을, 자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까지도. 김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할머니, 제가 언제... 그만해라. 네가 이현군에게 3만 원을... 언을 건넨 낙에 경고한 것부터 이현군을 감시하고 그를 제거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자네는 나의 모든 것을 우습게 여겼지. 하지만 나는 자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네. 장은숙 회장의 말은 김도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이현군. 장 회장은 이현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자네가 나의 목숨을 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나에게는 이 거대한 천지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필요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지 않고 오로지 올바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네라고 생각한다. 장은숙 회장의 말에 이사회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이현에게 집중되었다. 한 명의 학생이 재벌그룹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순간이었다. 이현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회장님, 저는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격은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 자네의 3만 원은 수백조의 돈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 거대한 기업을 자네의 손에 맡기고 싶다. 자네가 가진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기업을 이끌어주게.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현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도현과 최동진 부사장을 체포하기 위해 왔다. 김도현은 경찰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이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이현, 네가 이길 것 같아. 넌 결국 내 발밑에 깔릴 거야.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김도연의 외침은 회의실의 웅장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그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였다. 김도연이 체포된 후 이현은 장은숙 회장과 단둘이 회의실에 남았다. 장 회장은 이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손자에 대한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고맙네 이현군. 자네 덕분에 나는 이제야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자네는 이제 나의 마지막 유산이자 천지그룹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현은 장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차가운 손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현은 이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라는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보다 장 회장의 외로움과 슬픔에 대한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3만 원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의 운명과 한 가족의 비극을 해결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천지그룹의 미래이자 장은숙 회장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김도연의 오만함과 최동진 부사장의 탐욕이 모두 드러난 이사회의 밤이 지나고 천지그룹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김도연과 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회사의 분위기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이현이 있었다. 장은숙 회장은 이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대저택의 서재에서 그녀는 이현에게 천지그룹의 모든 역사와 비밀,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삶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자 김도연의 아버지를 잃고 홀로 이 거대한 기업을 지켜내야 했던 고독한 싸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현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가 왜 그토록 후계자의 자질에 집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현 군 자네는 나의 아들보다 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군. 나는 자네에게 돈과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네에게 나의 마지막 소명, 즉 이 기업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장은숙 회장은 이현에게 천지그룹의 미래를 맡아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부와 명예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가진 것이 없어 좌절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김도연처럼 권력에 취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처럼 거대한 기업을 운영할 능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이현은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괜찮다. 능력과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다. 하지만 자네가 가진 순수한 마음과 정의감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장은숙 회장은 이현을 천지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의 옆에는 그녀의 든든한 오른팔이었던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게 되었다. 이현은 부사장이라는 거대한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그의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마쳤고 하숙집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현이 처음으로 내린 결정은 천지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3만 원의 정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자신의 3만 원이 어떻게 천지그룹의 미래를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만약 내가 가진 것이 3만 원뿐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거대한 기업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현의 영향력은 천지그룹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소박함과 솔직함은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김도연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던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의 이름은 3만 원 장학재단이었다.
김도연과 최동진 부사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그들은 오랜 기간 감옥에 수감되었다. 김도연은 감옥 안에서 이현희 천지그룹의 새로운 후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3만 원이 결국 그를 파멸시키고 이현에게는 거대한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현은 가끔씩 자신이 처음 장은숙 회장을 만났던 길모퉁이를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 서서 과거의 자신을 회상했다. 3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3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용기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천지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현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현은 장은숙 회장이 진정으로 원했던 후계자가 되었다. 그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만 원의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